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2월 달에 대리점법이 비로소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집행의 어떤 경험이 아직 충분히 축적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대리점 분야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리점 숫자가 70만 개에 이른다라고 하는 숫자도 있었습니다만은 정확한 근거는 없는 숫자이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이번에 공정위가 이제 방대한 규모의 실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30만 개가 좀 넘는 정도의 대리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정말 이 대리점 분야는 아직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단편적인 어떤 정보만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또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 공정위가 이 대리점 분야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서 연구 용역 작업을 거쳐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은 이제 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 이제 중견 기업까지 이제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열사 숫자가 이제 대기업과 중견 기업까지 합치면 4,855개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계열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것이 약 절반에 달하는 2,515개사가 응답을 했고 그 중에서 대리점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그러니까 공급업자죠.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539개사입니다. 이 539개사가 기본적으로 본사 또는 공급업자 차원의 설문조사 대상이 된 거고요. 이 539개사가 이제 대리점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각 본사가 파악하고 있는 대리점 리스트를 저희들에게 임의적으로 협조 제출하였습니다. 이 539개사의 본사가 제출한 리스트에 있는 대리점 숫자를 다 합치면 약 15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전체 대리점 숫자의 약 절반 정도에 달하는 리스트를 제출받은 셈이 되고요. 이들 15만 개의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2차로 또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이 중에서 5,918개의 대리점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15만 개의 대리점 중에서 약 응답률은 3% 정도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대리점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영역의 본사와 대리점을 조사한 실태 조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가 실태 조사 이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대리점 거래는 업종별로 그리고 거래 단계별로 대리점 거래 구조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9개 본사가 이제 15만 개의 대리점 리스트를 제출했는데 본사 하나당 평균 대리점 숫자로만 따진다면 284개입니다. 본사 하나가 284개의 대리점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의 숫자일 뿐이고요. 실제로 업종별로 그리고 개별 본사별로 보게 되면 대리점 숫자의 규모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정 본사와 이제 거래를 할 때 그 특정 본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 것을 전속거래라고 이제 분류를 한다면 이 약 5,900개의 대리점 중에서 25.8% 즉 4분의 1 정도가 특정 본사와 거래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에 달하는 전속거래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즉 나머지 4분의 3은 비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런 점이 바로 이제 가맹 사업과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도 업종별로 본다면 예컨대 자동차나 의류 같으면 전속 거래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은 데 비해서 또 다른 분야는 또 전속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고 여러 개의 본사와 동시에 거래하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리점 분야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업종별로 그리고 거래 단계별로 대리점 거래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가맹사업, 브랜드 통일성을 핵심 요소로 하고 정형화된 거래 구조를 갖고 있는 가맹사업법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유통 3법 중에 하나인 대규모 유통업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6개의 주요한 유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업법은 이렇게 6개의 유통 채널로 나눌 수 있지만 그래도 6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데 비해서 대리점은 가맹사업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구조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이 대리점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관행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전속 거래가 높은 업종 또는 이제 로드샵 형태가 주되는 업종 그리고 이제 그 취급하는 상품의 유통 기한이 굉장히 짧은 이런 어떤 업종별로 불공정 거래의 주된 형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매우 상식적인 어떤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상식적인 결론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존재해왔던 어떤 실태 조사보다도 가장 방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했다는데 이번 실태 조사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대리점 거래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이 채널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본사의 상당수가 대리점 거래뿐만 아니라 예컨대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을 통한 유통 채널을 별도로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 이 본사가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즉 하나의 본사에 대해서도 이 대리점들이 하나의 어떤 본사,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서도 경쟁하는 유통 채널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또 다른 어떤 분야와 다른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리점 분야의 실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함의는 대리점 분야의 규율 체계는 특히 가맹사업법처럼 하나의 어떤 획일화된 규제 규율 체계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리점 거래라고 하는 유통 채널은 20세기 초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유통 채널에 비한다면 앞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쇠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통 채널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대리점은 제조업자 중심의 유통 채널인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전문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 구조로 이 산업 자체의 특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리점 거래는 업종마다 매우 그 구조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본사도 여러 개의 유통 채널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리점 거래 채널 자체가 정체 내지는 쇠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채널이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대리점 분야에
너무 강한 어떤 규제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브랜드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다른 유통 채널과의 어떤 경쟁에서 오히려 대리점 분야에 의도하지 않는 비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이따 대책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거래 관행 개선의 수단들이 법이나 시행령 형태가 아니라 표준 대리점 계약서라는 형태로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라는 형태로 마련하게 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즉 법이나 시행령과 같은 하드로 경성 법률이 아니라 표준 계약서와 같은 소프트로 연성 법률로 일단 시도하면서 그것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필요한 영역에 국한해서 경성 법률화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이 뭐냐면 대리점들이 매우 열악한 어떤 거래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본사와 거래하는 관계에서 대리점들이 매우 열악한 거래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크게 나눠본다면 우선 대리점들이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협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점들의 70%가 본사와 계약 기간이 딱 1년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따라서 본사에 밉보이게 되면 1년마다 도래하게 되는 계약 갱신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어떤 계약 기간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 낮은 협상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다른 가벌 관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대리점 분야 역시 본사의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 제재 피해 구제하는데 매우 실효성이 낮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정위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수단만을 가지고는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 제재 피해 구제하는 데는 실효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특별히 필요하다라는 점은 상식적이긴 하지만 또 한 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 공정위가 갑질근절, 대리점 분야의 갑질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크게 보면 5가지 과제,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15개 세부 과제가 있고요. 그중에서 7가지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 대책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제가 그 기본적인 내용과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그동안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 제재하는 데 매우 실효성이 낮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공정위가 단순히 법 집행 의지를 다진다라는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거는 꼭 대리점 분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즉 4대 가벌관계 영역 모두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이 조사 제재의 접근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공정위가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사무소에 이제 접수가 됩니다. 또 바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일단 조정으로 회부를 하죠. 조정이 거부되거나 불성립되면 다시 지방사무소로 다시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조사관 한 명이 그 신고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조사 방법은 이렇게 개별 신고 사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공정위에 1년에 접수되는 신고 사건이 4,000건입니다. 모든 신고 사건을 현장 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조사관 한 명이 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해서 피신고 업체에 이제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대면 대질 조사를 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의 기본적인 어떤 계약서,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조차 없는 거래에서 불공정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신고 사건들이 심의 절차 종료나 무혐의 처분되고 신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비난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 처리 방식으로는 저희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신고 사건들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신고 사건에만 이렇게 딱 집중하는 처리 방식으로는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신고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 내용에 중점을 두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신고인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불관계에서 보복 조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이 대리점뿐만 아니라 이미 하도급 거래 분야 쪽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신고가 다수 반복 접수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무혐의 될 신고 사건도 있겠습니다만은 유사한 신고가 다수 반복적으로 접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거래 시스템, 거래 관행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것처럼 다수 반복 신고가 접수된 업체는 저희 공정위가 특히 본부 차원에서 거래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도급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건설업 분야,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조선업 분야, 이렇게 업종별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어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요. 일단 그 기업의 사장님들을 비롯한 고위 임원과의 간담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업종별로 한두 개 회사씩은 집중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건설업에서는 조사관 30명을 투입하는 직권조사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관련 업계에 지금 조용히 퍼져가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불관계에 대한 조사 제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가 신고인들의 어떤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정위가 개별 민원의 처리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해야 할 보다 중요한 역할은 대표적인 어떤, 특히 악의적인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거래 관행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4대 가불관계 분야에서는, 대리점 분야를 포함해서 4대 가불관계 분야에서는 이처럼 집중적인 어떤 조사 제재, 직권조사, 특히 다수 반복 신고가 이루어진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직권조사 방식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보자 합니다. 이런 어떤 말씀이 이번 대리점 대책에도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책들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업종별 실태 조사를 해서,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 조정원으로 들어오는 조정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대리점법이 개정되어서 지자체에도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게 됐습니다.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 이처럼 공정거래 조정원과 지자체의 분쟁 조정 협의회에 들어오는 조정 사건들의 어떤 또 정보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법 집행 과정에서 입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즉 실태조사와 분쟁 조정 신청 정보, 그리고 기타 정보들을 종합해서 다수 반복 빈발하는 어떤 업체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발표되는 대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업종별로 정말로 가장 대표적인 법 위반 업체들을 하나씩 선정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조사 제재하는 방식의 접근 방법을 저의 남은 임기 동안 꾸준히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이게 아까 이제 실태 조사를 할 때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리점 분야는 가맹이나 유통 분야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업종별로, 거래 단계별로 거래의 구조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이나 시행령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리점 계약서라는 소프트로 연성 법률의 형태로 일단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 정도의 대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대리점들의 거래상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짧은 계약 기간입니다. 전체 대리점의 70%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가맹사업법에서처럼 10년을 한꺼번에 보장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업종별로 이 필요로 하는 최소 계약 기간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업종에서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최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표준 계약서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가맹사업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사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를 하는 경우, 아마 이게 로드샵, 특히 이제 의류나 화장품 같은 업종에서는 아마 많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러니까 매장의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요구를 본사가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사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이 대리점의 상당수가 3분의 2 정도가 영업지역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동일 브랜드의 대리점이 개설되게 되면 그 대리점은 이제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역시 처음부터 규제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표준 계약서에 본사가 인근에 대리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 계약서의 이행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점법의 근거를 마련해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토록 권유하고, 그리고 그것의 성과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잘하는 우수 기업한테는 칭찬도 하고요. 못하는 본사에게는 일정한 정도의 페널티도 가게 하는 공정거래 협약 체결 및 평가 제도를 대리점법에 근거를 두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표준 계약서 방식의 접근 방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리점들의
불안정한 어떤 지위, 낮은 협상력을 보완해주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대리점법에 대리점들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그리고 이 본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처음 맺을 때 이 대리점의 매출 등과 관련해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제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작년에 저희 공정위가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보충적 피해 구제 수단들을 대리점법에서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대리점 거래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